간만에 신약이 나와가지고 윈네비크림 라스코테론 이라는 성분입니다. 테론 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는 역할이 안드로겐 리세터라고 있습니다. AR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남성 호르몬들이 붙어서 피지샘을 이제 발달시키게 되고 커지게 만드는데, 여기에 붙어서 남성 호르몬이 못 붙게 방해해냅니다. 30g짜리고 이제 가격은 7만원 정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이제 580달러, 몇십만원짜리 하는 약인데, 아침 저녁 발라야 되고 하루 2번 1회에 1g씩 바르는 거예요. 최대 0.5g씩 바르면 하루에 1g씩 쓰니까 한 달 쓸 수 있는 양이고요. 1g씩 2번 바르면 2g씩 쓰니까 이제 한 달에서 이제 보름 사이에 쓸 수 있는 양인 거죠. 기존의 여드름 치료제들 하면 골든 스탠다드, 이소티논 들어보시죠?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먹는 경구제, 얘가 이제 가장 1등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고 가성비 좋고, 바르는 약들로는 아다팔렌, 트리파로텐 같은 이제 레티노이드 계열. 레티노이드를 바르면 각질과 피지를 탈락시키고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과산화수소, 살균제로 쓰이는 거고, 과산화된 게 이제 여드름균 살균해 줄 수 있는 성분이라서 이 과산화 벤조일이라는 성분을 씁니다. 모낭 안으로 들어가서 서서히 방출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벤조일이라는 기를 붙여가지고 과산화 벤조일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클린다마이신, 항생제죠. 항생제, 여드름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 보통 이 약들은 여드름이 난 걸 호전시키는 약이죠. 여드름을 안 나오게만 쓰는 약은 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약 중에. 근데 또 하나 나온 게 윈네비크림이다. 그래서 여드름을 나게 하는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해서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남성 호르몬을 방해하는 약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스피로노락톤이라고. 이게 무슨 약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이뇨제예요. 이뇨제인데 이게 이제 항안드로겐 효과를 마찬가지로 내기 때문에 여드름에도 쓰고 탈모에도 쓰고 합니다. 근데 얘는 전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죠. 근데 얘는 전신 흡수가 거의 안 되고, 되더라도 빠르게 이제 불활성화 되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을 거의 안 일으키면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 약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건데,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단점은 제형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 얘는 세안을 하고 물기를 마른 다음에 얘부터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피지샘까지 잘 도달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지샘까지 잘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밀폐력이 강한 제형을 썼어요. 밀폐력이 강하다는 건 이것 자체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에다가 며칠 발라봤는데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윈네비크림을 좀 테스트 해보려고 자극감이나 발림성이나 이런 걸 좀 테스트하고 발라봤더니 여드름이 났어요. 여드름 치료하려다가 여드름이 더 날 수도 있는. 두 번째는 귀찮죠. 다른 약들은 그냥 화장품 바르고 덧바르거나, 화장품 바르기 전에 바르고 화장품 덧바르거나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세안하고 물기를 다 말린 다음에 끄덕끄덕한 크림부터 바르다 보니까 그 위에 뭘 덧바르기가 상당히 어렵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되는 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나머지 약들은 뭐 하루에 한 번 바르거나 2번 바르거나, 특히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만 바르면 되는데 그게 좀 귀찮을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여드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이 자극하는 여드름은 효과가 있는데, 피지샘을 자극하는 게 남성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인용 여드름 같은 걸 생각해보면 어떤 때 많이 나죠?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코트로핀 릴리즈 호르몬이라는 CRH가 피지샘을 또 자극해요. 그리고 우리가 단 거 많이 먹으면 뭐가 나오죠, 몸에서? 있죠, 인슐린이 나오죠. 인슐린과 비슷한 형태의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는 게 IGF-1이라는 게 있는데, 얘도 피지 분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랑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용해서 여드름 나게 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여드름을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력이 문제입니다. 네 번째 단점이 유지력.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발라야 되는 거죠. 요런 이제 단점들 때문에 환자한테 이거 신약 나 써보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이 약은 대체 누구한테 써야 되냐, 이런 기존 치료제들을 쓰기 힘든 사람들,
이거나 여성분들 중에 턱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 있어요. 국소적으로. 그런 게 이제 호르몬 작용 때문에 생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얘를 발라볼 수 있죠. 국소적으로 조금씩만 바르니까. 근데 이제 발라서 이제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 얘를 1차적으로 먼저 처방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약이고, 사실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경부제가 너무 가성비 있게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얘를 안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를 쓰는데 굳이 얘까지 쓸 필요가 없는, 어떤 자극이 와서 피지샘을 늘리더라도 피지샘 부피 자체를 줄여주니까 뭐가 원인이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소트레티노인이 제일 좋은 거고, 이 클라스코테론이 몸에 들어오면 불활성화 된다고 했잖아요. 몸에 들어와서 이제 변화되는 게 코르텍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전구체예요. 약간 스테로이드 활성이 살짝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코티솔의 한 10분의 1 정도? 되게 약해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날 확률은 낮은데, 임상할 때 4g에서 6g 정도 되는 고용량을 발랐을 때 부신이 좀 위축이 오는 순살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하루에 1g 정도를 최대로 해서 바르면 그런 부작용은 이제 거의 안 생기는. 그러면 이제 윤내비는 여기까지 할까요?